나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다. 젊을 땐 공장에서 선반을 돌렸고, 나이 들어서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밤을 지켰다. 돈을 많이 벌진 못했지만, 한 가지만은 꼭 지켰다. 세금은 제때 내자. 그게 나라를 믿는 내 방식이었다. 아버지가 그러셨다. 세금 내는 게 국민의 의무다. 나라가 있어야 우리도 있는 거야. 625를 겪으신 아버지의 말씀이었다. 그런데 은퇴한 지 석 달째 되던 날 우편함에 하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추가 납부 고지서 124만 원. 눈을 몇 번이고 비볐다. 작년에 이미 냈던 종합소득세인데 왜 또 내라는 걸까? 고지서를 들고 거실로 들어와 식탁에 앉았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서류 속 작은 숫자들이 마치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았다. 아내가 물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통장 잔액은 450만 원. 120만 원을 내면 남는 건 고작 330만 원. 연금 나오기까지 2달.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데. 다음 날 아침 일찍 세무서를 찾아갔다. 번호표를 뽑으니 37번. 앞에 12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1시간을 기다려 내 차례가 왔다. 창구의 젊은 공무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어요? 이게 말이요. 떨리는 손으로 고지서를 내밀었다. 박지은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 젊은이는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주소가 중복 등록된 것 같아요. 전산상으로 어르신 주소가 2군데로 나와 있네요. 확인해 볼게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럼요, 괜찮고 말고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다. 누군가 내 말을 믿어주는 것 같아서.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곧 해결될 거야. 착오였대.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하지만 사흘 후 이번엔 빨간색 봉투가 날아왔다. 체납 안내 미납 시 압류 절차 진행 예정.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압류? 내가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체납자라니. 분노보다는 서러움이 먼저 밀려왔다. 여보. 아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떡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빨간 봉투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3시, 4시, 5시. 천장만 바라보았다. 평생 믿고 따르던 세상이 이토록 차갑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세무서 문이 열리기 전부터 기다렸다. 이번엔 박지은 씨가 보이지 않았다. 다른 직원에게 물으니 출장 중이라 했다. 대신 한중령 과장이 나를 맞았다. 그는 내 서류를 대충 훑더니 말했다. 규정상 문제 없습니다. 일단 납부하시고 이해 신청하세요. 하지만 박 주무관님이 확인해 주신다고. 그건 그분 말씀이고요. 저희는 절차대로만 합니다. 납부 기한 넘으면 가산세 붙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서요. 그는 시선을 피하며 다음 번호를 불렀다. 38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옆에 앉아있던 다른 민원인이 내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어르신 일어나세요. 저 사람들한텐 우리가 그냥 번호예요. 집에 돌아와 통장을 열어봤다. 120만 원을 내면 2달을 어떻게 버티나. 아내에게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곧 해결될 거야라고 또 거짓말을 했다. 사흘이 지났다. 일주일이 지났다. 아무 연락이 없었다. 열흘째 되던 날 아내가 물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미안해. 그제야 모든 걸 털어놨다. 아내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 잘못 아니야. 당신은 평생 정직하게 살았어. 그 말에 눈물이 났다. 70살에 우는 건 처음이었다. 다음 날 은행에 갔다. 120만 원을 인출하려고. 창구 직원이 물었다. 세금 내시는 거예요?
네. 혹시 확인은 다 해보셨어요? 요즘 고지서 착오가 많던데. 확인했는데 어쩔 수 없대요. 그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명함 한 장을 건넸다. 여기 세무사 사무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비슷한 일 겪으셨는데 여기서 무료로 도와주셨어요. 한번 연락해보세요. 나는 멍하니 명함을 받아들었다.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나이 지긋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네, 박수철 세무사입니다. 사정을 설명하자 그가 물었다. 어르신, 혹시 작년에 이사 가셨어요? 아, 네. 작년 2월에 옮겼는데요. 그럼 전입신고는 하셨고요. 당연하죠. 서류 좀 팩스로 보내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그날 저녁 세무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이거 명백한 행정착오예요. 전입신고는 되어 있는데 세무서 전산에는 구주소가 그대로 남아있네요. 그래서 2번 부과된 거예요. 그럼 내가 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하죠. 제가 세무서에 이의신청서 넣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하지만 이틀 후 세무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침울했다. 어르신,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요? 세무서에서 이의신청을 반려했어요. 납부 기한이 지나서 일단 내고 환급 신청하래요. 그게 무슨...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업무 인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박지은 주무관님이 조사하던 건데 지금 담당자는 그걸 모르나 봐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다. 결국 내야 한다는 건가?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목까지 차올랐다. 다음 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세무서를 찾아갔다. 이번엔 민원실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1시간을 기다렸다. 민원실장이라는 사람이 나왔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설명했다. 박지은 주무관과의 상담 내용도 세무사의 조언도 그리고 내가 평생 성실하게 세금을 냈다는 것도. 민원실장은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어르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민원실장이 돌아왔다. 얼굴에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실수가 맞습니다. 그럼. 박지은 주무관이 출장 가기 전에 조사 중이라고 메모를 남겼는데 업무 인계가 제대로 안 됐네요. 시스템상 자동으로 독촉장이 발송된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지금 즉시 취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 끼친 불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날 오후 낯익은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어르신, 박지은입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박지은 씨였다. 목소리가 많이 미안해 들렸다. 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출장 가면서 인계를 제대로 못했어요. 민원실장님한테 보고받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얼마나 불안하셨을지 제가 직접 가서 설명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그럴 필요까진. 아니에요. 제가 꼭 가고 싶어요.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박지은 씨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거실로 안내했다. 박지은 씨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앉았다. 어르신, 이게 취소 처리 완료된 서류예요. 그리고 이건 어르신이 지난 10년간 납부하신 세금 내역이에요. 서류를 펼쳐 보여주며 말을 이었다. 어르신, 10년간 단 한 번도 연체 없으세요. 그리고 항상 기한보다 일주일 먼저 내셨어요. 이렇게 모범적으로 납부하시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아내가 옆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박지은 씨가 계속 말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세금 내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어르신 세대는 더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어르신은 평생 묵묵히 의무를 다하셨어요. 박지은 씨가 고개를 숙였다. 그런 어르신께 저희가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게 정말 죄송해요. 나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사람이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괜찮아요. 박지은 씨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어르신, 이건 제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이게 뭔가요? 어르신 같은 분들 덕분에 나라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작은 감사의 표시예요.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감사패였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모범 납세자 김영수님께 마이너스 성실한 국민의 의무 이행에 감사드립니다. 박지은 씨가 돌아간 후 나는 한참을 그 감사패를 바라봤다. 아내가 물었다. 여보, 뭘 그렇게 봐? 응, 그냥. 사실은 울컥하는 마음을 참고 있었다. 평생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해온 일을 누군가 알아봐 준다는 게 이렇게 벅찬 줄 몰랐다. 며칠 뒤 냉장고 문에 감사패 사진을 붙였다. 그 옆에는 작은 메모 한 장도 함께. 정직하게 사는 건 결국 누군가가 알아봐 준다. 그리고 그 아래 작게 덧붙였다. 그리고 세상엔 여전히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주일 후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하는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님, 저도 세금 고지서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주저없이 말했다. 세무서에 박지은 주무관이라고 계셔. 그분한테 가봐. 제대로 확인해 주실 거야. 네, 형님.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에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오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이다. 이 세상엔 억울한 일도 많고 서류 한 장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다. 시스템은 차갑고 절차는 경직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시스템 안에서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책임감과 따뜻함이 세상을 조금씩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든다. 박지은 씨의 미소처럼, 그리고 김영수 어르신의 믿음처럼.